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전산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화재로 인해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 적지 않게 많은 분들이 지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미안하다, 송구하다는 입장을 또 발표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윤 장관의 사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데 예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때 2023년 사태 때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번 사태 이재명 정부가 어디까지 좀 책임을 져야 될지 이것도 참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유정 누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죠? 책임을 통감해야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어찌됐거나 우리가 그 집권 여당이고 또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일어난 이 황당한 이 화재 사건에 대해서 그렇지. 대통령께서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사과 외에 이재명 정부 하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 지금 사과 드린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2022년에 이제 카카오 소위 먹통 사태 일어났을 때 판교 데이터 센터 우리가 그때 다 알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정부의 모든 데이터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이 대전 유성에 있는 이 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것인데 이름은 조금 바로 입에 붙지는 않더라고요. 정보관리원 하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화제가 나서 사실 우리가 디지털 강국, IT 강국인데 이렇게 모든 이 시스템이 바로 이게 무너져 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한 일이죠. 다만 이제 좀 과거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거는 3년 전에 카카오 먹통 사태 일어났을 때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쌍둥이 그 시스템 만들어라라고 막 하면서 이제 해서 민간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막 그 국가에서 이렇게 해놓고 정작 이 공공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걸 못했다는 거. 거기에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2023년 11월에 또 먹통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 그거를 전 정권에서 그랬으니까 니네 잘못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책임은 과거에 있지만 모양 빠지는 일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좀 있다. 네, 그래서 차제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그러니까 민간에 요구했던 거를 정부 시스템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마비돼가지고 주말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오늘 월요일 날 난리가 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복구가 한 40 몇 개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또 과거의 잘못은 잘못대로 반면교사 삼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행안부 장관 물러나라 이러고 있는데 취임 2달 됐습니다. 7월 25일 날 취임했더라고요. 이게 물러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과거 반성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빨리 복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네네네. 우리 김정용 최고님 입이 근질근질하시죠 지금? 왜요? 막 까고 싶어가지고 아니실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태를 보면서 북한이 핵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일 한 방만 저기 떨어져도 국가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우려. 그럼 무슨 거기 여가 있고 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김유정 의원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3년 전에 카카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치권에서 펄펄 뛰었었잖아요. 그들 왜 백업 데이터를 안 만들어 놔갖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국에다 이제 산재해서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갈등도 많아요. 근데 정작 정부는 그동안은 뭘 한 거냐. 그렇게 남들에 대해서. 더구나 이제 국가자원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드는 생각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산업재해는 이거는 미필적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그 오너들까지 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너까지.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그 단위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슬퍼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번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 국가 전체가 이게 국민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물론 이거 민간에 대해 적용하는 거지만 적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국가의 운영도 그거보다 더 엄밀하게 공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예산 삭감의 문제인데 이게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 재해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다 깎였다는 거 아닙니까? 재해 대책 예산이. 네. 저도 국회 출입하면서 봤더니 국회의원들이요. 그 자기 지역의 민원 예산 챙기는 데는 아주 혈안이에요. 기가 막히지. 야, 코피 터집니다. 그런데 공적 무대에서 벌어지는 국가 자원을 위해서 전체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뒷전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이번에 예산 삭감 예결위하고 그다음에 국회 행안위에서 누가 앞장섰는지 그런 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후배 기자들이 좀 취재해서 열심히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과거에 이태원에서 그 참사가 있었을 때도 양쪽이 완전히 말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그 정부가 일부러 놔뒀다. 네. 일부러 안 막아서 이런 사태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서는 언덕에서 누가 뭐 기름인가 뭘 뿌려갖고 일부러 참사를 만들어냈다고 우파 좌파 양쪽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민심을 혼란시키고 선전선동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연속성과 마찬가지로 지난 정권도 책임이 있고 지금 정권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손가락질 그만하시고 그다음에 둘이 함께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서로 얘기하시면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정치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을 다 같이 책임지고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 가자.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송구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다가 이제 또 이 시스템이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자기는 놀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런 말씀은 뭐냐면 전 정부한테 이제 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역시 이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전 정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지금 행안부 장관 뭐 경질 얘기 나오는데 이제 뭐 물론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당 쪽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무를 뭐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정무직이잖아요.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러니까 역시 그런 정부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여튼 뭐 이 사태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 어제 오늘 기획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틀 연속 이제 글을 올렸던데 그 내용 자체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정치 싸움 하지 말고 정말 이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해법으로 이제 제시한 게 이중화, 삼중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에도 그 실록 서고를 갖다가 이제 전국에다 분산 배치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갖다가 한 군데다가 몰빵을 시켜놓고 다른 데는 이제 물론 뭐 갖다 놓는다고 했는데 시스템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중화, 삼중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정부 뭐 AI 시대에 이렇게 앞세우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뭐 허명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기초 인프라부터 좀 돌아보고 확실하게 다지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굉장히 억울할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이제 2개월 돼가지고 이제 조금 분위기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사태가 좀 발생하니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행안부 장관의 사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는 입장 아닌가요, 그건?
아니 근데 야당에서야 뭐 얼마든지 정부적으로 책임져라. 정부적 책임이라는 게 무슨 뭐 임기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 원인을 좀 제대로 따져보고 왜 재해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어떤 정치적 이유로 삭감이 됐는지, 그렇지. 누가 이것을 삭감을 시켰는지 네. 이런 것들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이런 데이터 백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었는지, 그리고 사태가 터지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 시간이면 다 복구된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그거는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거짓말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 공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적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건 받아들여지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뭐 의도적 거짓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민주당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2023년 11월에 이제 정부 전산망 먹통이 됐을 때 정부 24 포함해서 그때는 큰 거 2개인가 3개인가가 먹통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일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재해가 발생하면 3시간 이내에 복구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가동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라는 게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런 점에서 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그 시스템 하고 서버하고 그 배터리하고 같이 있는 바람에 이게 좀 위험하다.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그거를 지하로 옮기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며칠에 걸쳐서. 그런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걸 옮기다가 이제 불이 나버린 이런 황당한 사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배터리 노후화도 뭐 1년 연한도 1년 넘었다고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이중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2중 3중으로 이게 만들어 놔야만 국민이 어떤 상황에서도 돌발 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차원이라는 것이니까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3군데에 있는 것인데 시스템을 다 대전에서 본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구나 광주에서도 이게 다 시스템이 동시에 돌아가서 별 문제 없도록 그런 게 이제 사실 복구하고 대비책 마련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금요일 날 이제 불이 났었는데 이제 그 조금씩 복구가 되고 있죠. 금요일날 밤에 불이 나서 네네. 그다음에 그때까지 이렇게까지 큰지는 잘 몰랐죠. 그리고 뭐 그거 뭐 금방 백업 데이트 있어서 별 걱정 없어. 뭐 이렇게 다 알려져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래. 네. 큰일 났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항에서 그 자기 자녀를 데리고 출국을 하려는 사람이 자녀에 대한 신원 확인이 안 된다.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서류를 떼려고 하는데 서류가 안 된다. 우체국 같은 경우 다 마비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해외에 나가는 무슨 그 배송 물품 배송 같은 것도 다 안 된다. 그래서 점점 커진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아주 극히 일부가 복구되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 날 다들 이거 나 뭐 서류가 필요한데라면서 이제 일제히 몰려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지금 뭐 대란이 벌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분증 들고 이제 막 그 자치센터나 도청이나 시청이나 직접 뛰어가서 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북핵 얘기를 할 때 네. 그 EMP탄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러니까, EMP탄. 네, 그래서 전자자기탄을 갖다가 공중에서 폭발을 시키면은 그 완전 마비가 돼가지고 참 뭐 우리가 지금 다 돌아가는 게 뭐 전기 자기 관련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마비가 돼가지고 국가 시스템이 일시에 중단된다. 그래서 EMP탄의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뭐 EMP탄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배터리가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나라 전체가 사실 마비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취약한 너무 이렇게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정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약점인데요. 그런 것들 이번에 차제에 돌아보는 정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 사태 보면서 화가 나는 게 화가 나셨구나. 뭐냐면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쓸데없는 공항 같은 거 뭐 공항을 만들지 아니면 뭐 별로 이용도 하지 않는 도로 뚫고 이러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생색내려고 예산 막까지 가잖아요. 그렇지.
나중에 보면 그냥 그 무용지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무슨 행사한다고 막 돈 가져다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면은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슨 저 로마 시대에 무슨 격투기장에서 빵 던져주면서 그거 검투사들 싸우게 하듯이 그렇게 되면 그런 거 많이 해요. 네. 근데 정작 정말 중요한 국가 우선순위에 있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다 깎아버리면 좋다. 그러면 도대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점점 더 저도 정치판에 들어와서 보니까 국회의원이 시의원, 도의원과 구별이 잘 안 돼요. 왜? 전부 다들 우리 동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것들 계속 그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의원은 뭐 내가 돈 얼마 따왔습니다, 얼마 따왔습니다 해서 다 프레카드 붙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가만 보면 저게 국가의 공적 사무하고 관계 있는 게 얼마나 될까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 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진짜 반성해야 돼요.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국가 안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보 안보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그렇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네. 그런 점에서 이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우리가 오는 불편,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드셨는데 지금 이를테면 돌아가셨는데 화장장이랄지 이런 거 복지부에서 하는 그 복지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장내 문화 시스템 이런 거 다 이제 망가져가지고 유족들 전화를 해도 주말이니까 또 연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이번에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안 좋은 방향에서 몸소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당에서도 뭐 논평도 내고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이 재해복구 시스템 관련한 그 예산 어떻게 차단이 됐는지 그래서 경찰청이나 관세청 같은 데도 예산을 이걸 신청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뭐 여당 차원 여야를 떠나서도 이건 확실하게 조금 밝혀야 될 것 같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뭐 추경을 통하든 뭘 통하든 이게 가장 급선무인 이 문제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혁 그 최고님께서 자기 지역구만 신경 쓰는 국회의원에게 따끔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까 했잖아요. 올 거예요.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나라를 생각합시다, 국회의원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 김종혁 최고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게 굉장히 따끔해서 듣고 싶었어요. 굉장히 혼내는 거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많이 혼나요. 누구한테 혼납니까? 많이 혼나요. 여기저기서. 좌우 가릴 것 없이 많이 혼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문제 없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부터 아마 이제 무비자 입국을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막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 시스템 뭐 이거 정부 시스템 망가진 거 지금 스탑돼 있는데 중국인들 막 이렇게 들어오게 해도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조금 이 상황을 조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면 법무부에 설명을 하면 이제 이해할 만한 분이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중국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법무부에서 특히 출입국 관리 이런 기록은 별도로 그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보관리원하고는 문제가 별도다,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한마디로 막 그 이상한 사람들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행방도 모르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아니 관광객으로 와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다 걸르는 거예요. 무사증이 막 무턱대고 아무나 들어와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과거에 뭐 불법 체류 전력이 있다거나 또는 뭔가 규제에 걸리는 사람들은 다 사전에 걸르고 무사증으로 입국하지 못하게 사전 걸름 그런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나머지 관광객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무사증으로 오는 거라서 염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주장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중국인이 뭐 무분별하게 입국하는 거를 좀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주장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글쎄 뭐 중국에 대한 뭐 보수 진영에서는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많고 뭐 중국 간첩단이 들어와서 뭐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느니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정서에 좀 기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수출로 먹고 산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안 샀으면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요. 네. 어떤 경우든 이 국수주의를 통해서 뭐 인종차별주의라든가 국수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류가 배격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지역주의와 마찬가지로 영호남 분들도 보면 뭐 서로 원수처럼 아직까지도 그러면서 뭐 상대방을 막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고 좌우 대립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대편은 거의 악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게 더 확산돼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정권에 들어서면 일본이 거의 악마예요. 그래갖고 무슨 뭐 불매운동 한다고 그러고 그거 일본 제품 사면 아사히 맥주 마시거나 뭐 이자카야 가면 너 친일파 토착 외구 이런 공격하고 그다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그 중국이 거의 그다음에 중국 짱깨 무슨 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그런 거 이렇게 들어보면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에 수출하고 물건 팔고 관광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욕설을 퍼붓고 그러면 물론 부작용이 있죠.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뭐 호텔에서 뭐 발 벗고서 누워 있는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거나 침 막 뱉고 이러는 지적이 있어요. 일부 관광객이 있죠. 일부 관광객들이 있죠.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게 또 근데 일부에서는 또 중국에서 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서울병이라고 그래서 뭐 서울 한국 너무 좋아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사이트에서 공유하는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는 게 일본 제품 안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을 일본에 더 파는 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기는 것이듯이 중국 관광객 안 받는 게 아니라 중국 관광객 받았다가 걔네들이 자기 나라 가서 한국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뭐 국수주의처럼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도 문 닫고 배타하고 적대시하고 이건 정말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네, 의외의 의견이었습니다. 왜 의외예요? 네. 저는 중국 어느 정도는 좀 약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의견 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합리적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예. 이동윤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아니, 나경원 의원 얘기한 거는 뭐 책임 공방을 또 더 나가가지고 이건 또 이번 사안을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소재로 삼아서 논란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좀 제가 봐서는 법무부에서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봐요. 이건 시스템이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좀 믿고 그런 식으로 갈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안은 정말 정쟁의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좀 다시 까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던데 제가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제안드립니다.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십시오.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라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얘기를 했던데 저는 뭐 그 말이 지금 상황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정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강버스 오세훈 시장은 왜 이렇게 한강버스에 집착하는가? 굉장히 궁금한데 한강버스가 앞으로 좀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게 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지금 또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과연 이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밀고 있는 이 한강버스 우리 김정 누님께서 굉장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원하게 까주십시오. 아니 도대체 오세훈 시장은 왜 이러실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가지고도 한번 소위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그 출마도 포기하고 대선 경선에도 안 나가고 이제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 법적인 문제도 명태균 씨 관련한 문제들도 남아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그러고 내놓은 게 이제 한강 버스인데 이게 버스입니까? 아니면은 유람선입니까? 뭡니까? 저는 이 정체불명의 이 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고요. 첫째는. 그리고 열흘 만에 중단하는데 그 사이에 고장도 나고 무슨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오늘부터 시범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시범 운영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 네티즌들이 뭐라고 댓글 달고 하냐면 아니 뮤지컬 한참 보고 있는데 중간에 리허설을 해볼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비유였어요. 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한 달 뒤쯤 다시 이제 한 달 동안 시범운행 한 다음에 한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날 추워서 한강 얼면 공공 썰매 만들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만한 일을 자초하는지 사전에 미리 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장실은 역류했죠. 이게 1시간마다 한 대씩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출퇴근용이라고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대 놓치면 1시간 기다려서 출근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혈세를 1,000억을 쏟아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강물에 1,000억 빠뜨려 놓은 거예요 지금. 네. 저 배 봐요. 네. 너무 황당한 거예요. 190명이 탈 수 있는데 이게 마곡에서 출발해서 뭐 망원, 여의도, 뚝섬 뭐 등등등 7개 정류장으로 마지막 종착지가 잠실인데 네. 190명 승선 가능하대요. 그럼 마곡에서 거의 다 타버리면 나머지는 기다리다가 출근 못해요? 못 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잠실에 내려요. 잠실 선착장에 내리면 잠실역까지 또 거기에서 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로. 네, 당연하죠. 네. 잠실역까지 도보로 30분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출근 오늘 출발해서 내일 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도 준비 못하고 혈세를 1,000억씩이나 퍼 부어놓고 과거 막 실패 사례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세빛둥둥섬 실패한 거 포함해서 막 왜 이럴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지리멸렬해 있는 상황이면 오세훈 시장이 쓴소리도 좀 하고 자기 존재감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강버스로 지금 더 망해가고 있다. 세금 낭비하고 국민 불편하고 그런 생각이네요. 예. 황당합니다. 예. 한강버스 오세훈 시장에게 시원하게 한 말씀 하세요. 오세훈 시장이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왜 망하는 길로만 계속 갑니까? 알겠습니다. 예. 근데 물론 뭐 서울시가 제가 봤을 때도 제대로 준비 안 한 건 맞아요. 그리고 너무 이걸 대중교통인 양 출퇴근용 대중교통이라고 홍보한 거는 오바였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뒷감당을 지금 못 해가지고 좀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대중교통이라고 한 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적자 보전을 하고 이제 CS 지원을 받으려면은 대중교통이 돼야지만 이게 CS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비판 뭐 딱 뭐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유럽 가 보면 알지만은 이렇게 한강같이 강폭이 1km 달하는 큰 강 없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네. 진짜 좋은 자원이고 그럼요. 여기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람선이 있지만 유람선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잠수교 밑을 또 못 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한강을 운항하고 있는 배들이 있다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고 관광으로서 관광 자원으로서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반드시 이런 배들이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했지만 지금 초기에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시행착오 겪고 있지만 결국은 이 배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너무 자기의 치적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민들이 좋아하거든요. 네네. 가본 사람들 다 좋아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삐걱거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강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전의 업적이 될 수도 있다. 아 좋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예, 한강 사업 계속 해야 됩니까? 하긴 하겠지만, 하긴 하겠지만. 아까 뭐 다 맞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뭐 대중교통이라고 얘기하려면 1시간에 한 번씩 오는 무슨 시외 버스도 아니고 대중교통이라고 얘기하면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뭐 타는 사람 저 위에서 타버리면 뒤에 사람 못 타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것도 그렇고 연계 노선 부분도 이렇고 그러니까 준비가 제대로 좀 잘 안 됐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 안전 문제에 있어서 열흘밖에 안 됐는데 계속 사고가 나면 도대체 그 불안해서 어떻게 타느냐. 만약에 진짜 큰 사고라도 한강에서 나면 그건 정말 국가적 재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좀 살펴야 되겠다. 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그 한강 유람선 있잖아요. 민간이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비싸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부가 민간이 하는 사업과 경쟁을 하겠다. 세금으로 거기다가 돈을 때려서 민간 기업과 경쟁을 하는 건 그건 불공정한 거죠. 그럼 거기 그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렇지. 이거 정부가 다 나서서 사업을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제대로 한강 르네상스를 하려면 그 좋은 강이니까 제대로 된 르네상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한강버스 과연 이 대중교통으로서 자리매김할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